이번 주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기존 군사 분야 중심이었던 한미 동맹을 경제, 특히 기술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부터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용산 집무실 5층에서 약 90분간 진행됩니다. 취임 후 11일 만입니다.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방문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도 상징성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이 핵심 의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실행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선 경제 협력이 다뤄집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 협력 구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하고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미 정상은 공동 발표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22일에도 윤 대통령과 만나 안보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경제협력 강화를 특히 강조했고 북한의 도발에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출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등 국제 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시아 동맹과의 협력 강화, 특히 경제적 동맹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o deal with Korea and Japan on issues that actually affect working people her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major investments that will create jobs in states across the countries.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가들과 만나고 일본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 경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또 순방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a provocation would occur while we are in Korea or in Japan.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지역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재로선 잡혀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선 잘 모르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미군 부대를 찾아 격려할 예정이지만 DMZ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자정부터 열띤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각 당의 전략과 격전지를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 2,324개 선거구에 7,616명의 후보가 출마한 6.1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턴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돼 선거 전날까지 13일간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미 지난 자정부터 천안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참석하는 출범식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앞서 어제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여야는 각각 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사상 최고의 지방선거 성적을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불통, 독선에 맞서 대한민국의 균형을 잡는 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초 전국 주도권에 향배를 결정지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특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대결하는 경기도는 지지율 박빙의 접전 양상이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주자들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합니다. 성남 분당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 지난 대선의 연장전을 치르는 셈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17일 기준 10만 732명. 뉴욕타임즈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2주 전보다 27%나 늘었습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다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Given the spread of infections that's happening across the country, we know use of rapid tests is a very effective way of keeping infections down. 임명 뒤 첫 브리핑인데 아시시자 조정관은 백신과 치료제 구입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승인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올가을이나 겨울에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며 자가검사 키트 사용이 늘면서 공식 집계보다 실제 확진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오는 7월 중순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50세 이상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식품의약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한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딸인 애슐리 바이든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애슐리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해서 걸러내자는 법인데요. 김영란법엔 빠져서 논란이었던 국회의원도 이번엔 포함되고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위원들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본인이 건설회사 대표 출신에 가족들이 건설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내리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는데 같은 기간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지만 본인은 관련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혀 나는 내가 부탁을 한다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 의원 같은 경우 앞으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가족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걸 숨기고 상임위원이 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전관 예우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로비의 통로가 돼온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회의원부터 지방의회 구의원까지, 중앙공무원부터 공공기관 산하 직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만 200만 명, 가족까지 더하면 500만 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임명된 국무위원들 대상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네, 전수조사에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공직자의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사전에 끊어내자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